네, 그럼 금요일의 과학터치 본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의 과학터치 본 강연 이제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강연해 주실 교수님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엄인철 교수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바이오섬유소재학과의 엄인철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그 소개시켜드릴 주제는 실크에 대한 거예요. 저는 이제 실크를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입는 실크부터 나중에 최첨단의 어떤 바이오 소재로서 실크까지 여러분들한테 조금 재밌는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좀 재미있게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강연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지금 장내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들으시는 동안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간략하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강연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니까요. 그런 것들 메모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교수님 강연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제가 고등학생 상대로 해가지고, 강연해 본 적은 있었는데, 그게 어떤 강연이었냐면, 저희 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 초청해가지고,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 학과가 어떤 학과다. 이런 강연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오늘처럼 어떤 그런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 과학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어린 학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연배가 지긋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인 분도 계신데 제가 사전에 이제 이걸 들었을 때 그러면 저희 강연할 때는 청중의 이 스코프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이제 눈높이를 좀 잘 맞춰볼까 고민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준비하지 않은 새롭게 준비해가지고 강연을 좀 하게 됐으니까요. 조금 뭐 저녁 시간대라서 좀 졸릴 수도 있고 좀 피곤할 수 있겠지만 좀 재미있게 조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목에도 이제 썼던 것처럼 이 첨단 소재로서의 실크 이런 제목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제로 해서 최고의 입는 소재에서 바이오 소재로 진화하는 거. 그래서 실크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옷으로 만들어 입는 그 실크 생각할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이게 첨단 소재로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오늘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방 제 소개는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거나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좀 더 궁금점이 생기면 이 홈페이지에 또 방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제 살아온 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강연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 천연섬유학과를 나왔는데 제가 경북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천연섬유학과가 있었고요. 서울대도 이제 천연섬유학과가 있는데 이 천연섬유학과는 뒷부분에 또 한번 설명하겠지만 원래 이제 실크를 전통적으로 했던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실크에서 점점 천연섬유 바이오 소재 이쪽으로 이제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학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한 저는 여기서 학부 석사 박사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 캠퍼스라고 하는 그런 캠퍼스에서 화학과에서 이제 박사 후 연구원 생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정밀화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회사에서 화학회사에서 3년 반 동안 책임연구원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가 경북대학교로 이제 옮겼고요. 이 삼성정밀화학은 지금 롯데정밀화학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옛날에는 전자회사부터 해가지고 화학회사 모든 그런 많은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자 쪽으로 좀 모든 걸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삼성 화학 회사들을 많이 이제 롯데 쪽으로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롯데 정밀화학이 됐는데 회사 경험도 좀 쌓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많은 또 연구와 또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학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경북대 바이오섬유소재학과는 1974년도에 잠사학과라는 이름으로 이제 신설이 됐어요. 근데 잠사학과 하면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잠사학과가 무슨 학과지? 그래서 가수 김창완 씨 혹시 아시나요? 연배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가수 김창완 씨가 서울대학교 잠수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잠수학과가 무슨 학과인지 모르고 잠수하는 학과인지 알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대학에 합격하고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잠수할 수 있는, 다이빙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사고 그랬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과가 그과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노래 쪽으로 이제 방향을 트신 것 같은데, 여기서 잠자는 누에 잠자예요. 누에. 이 사자는 실사자입니다. 그래서 누에가 만든 실이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실크인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실크학과였던 거죠. 90년도에 견섬유학과로 바꿨는데, 이 견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실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사실은 뜻은 똑같지만 이름을 좀 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옛날에 잠사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만 잘 모르니까 견섬유학과로 좀 바꾼 거고요. 그거 갖고 안 되겠다, 좀 더 학과를 학과의 어떤 폭을 좀 넓혀야 되겠다, 실크 갖고만 안 돼. 그래서 천연섬유학과로 이제 학과 명칭을 바꾸면서 좀 더 범위를 좀 키운 거죠. 2012년, 이제 한 11년 됐는데요. 2012년도에는 바이오섬유 소재학과로 해서 더 그냥 실크나 천연섬유에 국한되지 않고 자연에서 얻어진 모든 그런 소재들, 그리고 또 바이오 분야로 또 응용할 수 있는 많은 소재들을 우리가 다 연구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학과 명칭을 점점 이제 키우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어떤 목차인데요. 크게 이제 5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크인데, 실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첨단 실크부터 그냥 얘기해버리면 실크가 어떤 건지도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막 바로 해버리면은 또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실크를 이제 누에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실크를 만드는 누에 키우는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크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 바이오 소재로서 실크가 어떤 유용한 성질이 있는지, 그리고 실크를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성형할 수 있는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크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은 옷 만들어 있는 그런 소재, 섬유 이렇게 생각하는데, 뒷부분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실크를 가지고 녹여가지고 필름도 만들 수 있고요. 분말, 겔, 용액, 또 부직포 다양하게 성형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성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첨단 소재로 응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첨단 분야에 응용되는 그런 연구 사례 또는 제품화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실크 하면 이제 최고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의료용 소재인데요. 가장 이걸 실크를 최고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사진에도 나온 것처럼 굉장히 우수한 광택 때문에 그래요. 광택이 굉장히 우수하고 촉감이 좋고, 그래서 가장 비싼 의료용 소재이기도 하고요. 가장 훌륭한, 그러나 훌륭해서 좀 따라잡고 싶지만 모방하기 어려운 그런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크는 과거에 최고의 어떤 의류용, 옷 만들어 입는 그런 소재로 이제 이용이 돼 왔는데요. 실크가 그럼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냐? 이거 좀 봤더니 중국에서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선흥씨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원비가 누에를 길러서 옷을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원전 2650년 전이니까 지금 이 기원 후 2023년이잖아요. 두 개를 더하면 이제 4600년 이상 된 역사를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단군 시대 양잠 기록에 이제 이런 기록, 누에 관련된 기록이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굉장히 오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누에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에가 이제 실크를 만드는데, 누에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조금 알려드려야 조금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하나하나 누에 일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거 딱 클릭하면은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이용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딱 클릭하면 딱 멋있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걸 하나하나 카피해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하나는 제가 띄워놔서 이거부터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제 부화하는 상태. 이게 지금 누에 알이에요. 요게.
근데 지금 이게 현미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크지 않고 이거 현미경으로 보고 있는데 원래는 한 2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mm, 2mm 눈에 아주 살짝 보일 정도 그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누에가 지금 부화돼서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근데 자세히 보니까 조금 뭐 털 같은 것도 달려서 조금 이상하게 생겼는데 실제로 다 그런 건 아니고 품종에 따라 달라요. 이거보다 좀 더 귀여운 누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에 알이 있는데 알에서 부화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애 누에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누에는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일령이라고 그래요. 일령. 일령이 지난 다음에 누에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다음에 잠을 한번 잡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처럼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잠을 자는 것처럼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멈춘 듯이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누에가 허물을 벗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힘을 집중해서. 그래서 한번 하룻밤 자고 허물을 벗으면은 일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령에서 한번 또 잠을 자면 삼령이 되고, 한번 또 잠을 자면 사령, 마지막으로 오령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누에고치도 만들고 실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오령까지 간다는 얘기는 4번 잠을 자고 허물을 벗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령이 얼마나 작은지 한번 좀 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현미경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작으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뽕잎인데 뽕잎을 아주 작은 잎으로 조금씩 먹고 있는 거고요. 중간중간 요거 검은색, 요건 뭘까요? 요게 이제 누에 똥이에요. 이게 누에 똥인데 이게 뭐 더럽거나 나쁜 게 아니라 이거 먹으면 당뇨병 걸린 사람들 혈당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될 정도로 좋은 겁니다. 빨리 해가지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조그만한 애들이 열심히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일령 때예요. 그래서 요 일령이 딱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이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진이 이제 허물 벗는 걸 한번 좀 보여주려고요. 예, 다행히 제가 연습할 때는 중간에 유튜브 광고가 나와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광고가 안 나오고 있네요. 자, 확대해서 보니까 굉장히 좀 못생겼는데 제가 옛날에 키웠던 거 이렇게 못생기지 않았는데 유튜브에는 좀 못생긴 애들을 가지고 많이 찍었네요. 이게 좀 뭔가 움직이는데 영상이 좀 희한하죠 좀? 이게 지금 허물을 벗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있던 고가 그대로 뒤쪽으로 밀리면서 앞쪽으로 그냥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예, 이렇게 허물을 벗는 거죠. 허물을 벗어서 나중에 점점점 벗으면 요게 이쪽에 있는 게 이제 허물입니다. 이 허물을 다 벗었네요. 예. 이렇게 이제 허물을 벗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한 령이 더 올라간 거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허물을 벗고 잠을 자고 허물을 벗고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큰 누에입니다. 오령 상태니까요. 가장 커진 상태입니다.
이제 엄청나게 이제 먹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누에 키우는 거 이제 보면은 얘네들이 소나기비가 내리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크게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먹고서요. 이게 똥도 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렇게 빨리 하는 걸 좀 이렇게 속도를 내서 좀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빠른 속도는 아닌데 빨리 돌린 거긴 하지만 아무튼 빠른 속도로 많이 먹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자, 요 정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령까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드디어 실크를 제 연구 주제인 실크를 드디어 이제 만듭니다. 그걸 또 보여드릴게요. 광고가 하나도 안 나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게 이제 누에가 이제 실을 이제 뽑아내는 거죠. 실크를 뽑아내고 있는데 요 상태가 되면은 얘가 굉장히 하얀 색깔이 아니라 투명한 색깔이 돼요. 굉장히 누렇고 투명한 색깔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이제 옷도 만들어 입고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뒷부분에 설명할 것처럼 화장품 소재나 의료용 소재, 첨단 소재로 이용하는데 누에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이후에 또 보여주겠지만 누에는 그 다음에 번데기로 변태를 시작하거든요. 번데기를 거쳐서 나방으로 변태를 하는데 그 몸을 바꿀 때 굉장히 내부적으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그때 다른 곤충이나 다른 동물들이 와서 자기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나 지금 이제부터 몸 바꾸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니까 아무도 나 건들지 마. 그런 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이제 실크로 이제 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시간이 좀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중에 번데기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런 번데기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게 누에고치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누에고치를 잘라서 보여주려고 사진 찍은 거고, 원래는 이런 번데기가 누에고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누에였는데 실을 다 뽑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름이 생겼어요. 안에 실 상태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다 보니까 주름이 있는 그런 번데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번데기가 나방으로 변신한 겁니다. 아까 그 누에 있었죠, 누에. 누에가 번데기가 됐다가 나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때가 되면 이제 안에 있던 나방으로 다 이제 변태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누에고치를 뚫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죠. 아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 어떤 나방의 상태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옵니다.
예, 나오자마자 이런 분비물을 배설하고요. 또 날개를 피고 얘는 조금 날개가 작은 애예요. 정말 건강한 애들은 날개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 큰 날개를 흔들면서 암컷을 유혹을 해서 교미를 해요. 교미를 한 다음에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그 알을 낳는 거예요. 그 알을 낳으면서 얘네들의 일생은 끝납니다. 그걸로 이제 죽어요. 암컷이든 수컷이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으면서 일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요. 지금까지 좀 보여드렸는데 이거 처음 보는 학생은 저희 집에서 이제 이거는 한 건데 키운 건데 아까 보였던 것보다 훨씬 더 이쁘죠. 깨끗하고. 그래서 아까 현미경으로 봤거나 이제 사진 처음 봤던 학생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 징그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학생도 있는데 저도 이제 사실 동물, 곤충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이 누에를 길러보고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동물은 얘인 것 같아요. 근데 제 딸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곤충 같은 거 어떻게 만질 수도 없고 되게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같이 한번 키워본 거예요. 이 누에를 집에서 키워서 나방까지 키우고 교미하는 것까지 다 보고 했는데 저희 딸인데 얼굴은 이게 좀 가렸는데 요 양쪽에다 이제 누에 이렇게 올려놨죠. 그래서 처음에는 만지지도 못했었는데 누에를 키워보니까 만지기도 하고 옆에다 놓고서 이렇게 장난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한번 좀 저는 권하고 싶은 게 이런 누에 같은 곤충을 한번 키워볼 만하다. 처음에 굉장히 무섭고 만지기가 조금 미끈미끈해서 좀 이상한데 한번 해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가 바로 누에입니다. 네. 그래서 좀 한번 누에는 한번 좀 직접 한번 키워보라는 어떤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누에 고치가 얻어졌어요. 그럼 실크는 어떻게 만들까? 그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실크 만드는 공장은 좀 약간 낙후된 것들이 많아서 좀 약간 지저분한데 인터넷에 깨끗한 게 좀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굉장히 천천히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누에 고치를 이렇게 물에 이렇게 띄워놔요. 여러 개를 띄워놓고 여기에서 한 가닥씩 이제 실크가 나옵니다. 한 가닥씩 올려가지고 여기서 하나로 합쳐요. 합쳐서 위로 이렇게 쭉 올려서 이제 실을 감으면 바로 그게 우리가 보게 되는 실크 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번데기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번데기 나오면은 이제 요거 많이 옛날에 먹고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서 위쪽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감고 있죠. 이게 감긴 겁니다. 보는 것처럼 굉장히 은은한 광택이 나서 굉장히 이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누에로부터 이제 실까지 이제 얻어지게 되는 거고 그 결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굉장히 광택이 좋은 예쁜 옷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걸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실크 로드라고 해서 중국에서 물론 이제 실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무역을 했겠지만 실크가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산물이었고 그거를 이제 유럽으로 전달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길로 해서 이제 실크 로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국내에서 이제 이 누에 키우는 산업, 그걸 양점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양점 산업의 어떤 그런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한참 전인 1962년부터 1976년 요때가 우리 국가 차원에서 요 누에를 많이 기르자 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하고 맞았던 게 1960년대만 하더라도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굉장히 낮았어요. 이 실크 산업이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서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해요. 그러나 만들었다 하면 그걸 나중에 그때 당시에 이제 비싸게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조금 열악하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굉장히
달러를 벌 수 있는 좋은 산업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달러를 벌어서 거기에서 이제 경공업을 일으키고 중공업을 일으켜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수출 유망 산업으로 해서 정부 지원도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성장도 했었고 그 결과로 우리가 돈도 많이 벌어서 현재 큰 산업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게 된 거죠.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서 이 실크 산업 같은 경우는 뭐냐면 국내에서 이 누에고치 또는 실크 생산량이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우리 경상북도였어요. 그래서 상주, 예천, 영천 이런 경상북도가에서 누에를 가장 많이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북대에 잠사학과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대구에서 국내 최대의 세 개의 어떤 제작 공장이 있었는데 여기서 제작 공장은 바로 실크를 만드는 그런 공장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크를 많이 만드는 공장 3개가 대구에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경상북도에서 누에고치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고 현재 대구가 섬유도시로 불리게 된 것도 이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많이 돈을 벌어서 섬유 산업을 일으키고 키워서 오늘날 대구가 섬유로 유명한 도시가 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실크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양산 산업이 침체기에 접어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농촌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공업화가 되면서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 정도 월급을 받고는 일할 수 없어. 또는 많은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는 우리가 실크 산업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뽕밭 면적도 감소하고 누에도 덜 키우고 그래서 실크 산업이 점점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로 넘어갑니다. 어떤 나라로 넘어갔냐면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못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중국도 요즘에 점점 잘 살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이 동남아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크 산업은 점점 이제 국가가 발전하면서 이제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크 또는 누에를 연구했던 연구자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실크를 하면 안 되겠구나. 누에를 키워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그렇게 포기를 했느냐?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의 이제 5,00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 노력을 했죠. 실크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실크가 굉장히 노동력, 인건비가 비싸져가지고 더 이상 싸게는 팔 수는 없는데, 비싸게 팔 수 있는 분야가 뭐지?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할 그런 내용하고도 관련돼 있는데요. 누에에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당뇨병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누에는 누에고치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인건비가 덜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누에를 팔았을 때 기존의 실크를 팔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보다 한 3배 정도 비싸게 팔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누에를 사람들이 더 키우게 된 거예요. 더 비싸게 팔 수가 있으니까. 누에를 고부가치화하게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실크도 옷을 만들어 입으면 더 이상 이건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좀 비싼 의료용 소재, 화장품 소재, 전자 소재 이런 쪽으로 응용해보자. 실제로 많은 연구도 진행됐고 그 결과로 제품화도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실크라는 걸 버리지 않고 더 부가가치 높은 첨단 소재로 더 발전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크의 구조로 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실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좀 들여다보면은 실크는 단면을 보게 되면 이 가운데 피브로인 2가닥을 이 바깥에 세리신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2개의 피브로인을 바깥에 있는 세리신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피브로인이 훨씬 더 많죠. 70에서 한 80% 정도 피브로인 되어 있고 세리신 한 20-30% 정도. 나머지 어떤 기타 성분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피브로인 같은 경우에는 피브로인도 그렇고 세리신도 그렇고 이게 실크는 단백질 섬유예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피브로인의 화학적 조성은 다양한 아미노산 장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글라이신, 알라닌, 세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미노산들의 특징은 뭐냐면
글라이신하고 알라닌 같은 경우에는 소수성 그런 아미노산이에요. 다시 말해서 물하고 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브로인은 이 글라이신하고 알라닌이 많다 보니까 비친수성을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물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물에 녹지 않아요. 그게 이제 피브로인의 특징이고요. 반면에 세리신은 좀 달라요. 세리신은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이 가장 많은데 이게 이제 친수성 아미노산입니다. 아스파틱 애시드라는 아미노산도 극성 아미노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친수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물이라든지 비누, 탄산소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세리신을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실크에서 세리신을 제거하는 걸 이제 정련이라고 하는데요. 정련 전에는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닥, 잘 보면 두 가닥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게 이제 피브로인하고 세리신이 같이 있는 건데 정련에서 세리신을 제거하게 되면요. 보는 것처럼 훨씬 더 가늘어져요. 가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세리신 때문에 사실 두 가닥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그런 실크를 이루고 있었는데 세리신이 제거가 되니까 이 두 가닥에서 두 가닥의 피브로인이 그냥 바깥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직경이 절반으로 감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굵기가 절반으로 감소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촉감이 좋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섬유는 많은 사람들이 섬유를 가늘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늘게 만들면 만들수록 촉감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부드럽고 촉감이 좋고 그렇게 하려면 두껍게 만들면 안 되고요. 가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리신을 제거하게 되면 촉감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광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번쩍번쩍 이제 광택이 나타내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게 많이 세리신을 제거를 하죠. 근데 앞서서 보여드렸던 실크는 이렇게 광택이 있는데 그러면 실크만 광택 있게 만들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인공 합성섬유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광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보는 것처럼 폴리에스터 이것도 많이 폴리라고 해가지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의료용 소재인데 보는 것처럼 광택이 있죠. 근데 두 가지 광택이 좀 달라요. 얘는 광택이 있긴 하지만 너무 반짝반짝거리는 광택이에요.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지만 약간 가볍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저렇게 반짝반짝거리면. 실크는 뭔가 광택이 있긴 하지만 은은한 느낌. 그러니까 좀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고 부티가 나는데 이렇게 너무 반짝거려 버리면 가벼운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실크와 같은 광택을 원하는데 이런 광택밖에 안 나오니까 실크를 대체를 못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쉽게 싸게 실크 같은 걸 만들 수 있을까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폴리에스터는 동그랗게 만들 수도 있고요. 단면을 네모나게 만들 수도 있고 세모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광택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정한 어떤 그런 형태의 단면을 갖고 있으면요 무조건 광택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빛이 일정한 방향으로 와서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가 되면 거기서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게 바로 광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부분은 지금 빛이 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어두운 부분은 빛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광택이 생기는데 그런데 실크는 좀 달라요. 자, 실크는 그냥 단순하게 그리면은 이런 구조로 돼 있다고 아까 보여드렸는데 단순하게 보면 그렇지만 이 천연 고분자들 자연에서 얻어진 거는 단순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람처럼 굉장히 복잡하죠. 요 안에 잘 보면 층상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삼각형인 것 같지만 좀 더 복잡하게 보면은 이 안에도 많은 어떤 구성 성분이 다른 거죠. 바깥 부분, 안쪽 부분 이런 것들이 성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왔다가 반사될 때 표면에서 반사되는 애도 있고요. 안쪽을 좀 들어가서 반사되는 애도 있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반사되는 애도 있고 표면에서 반사되는 건 굉장히 밝지만 안쪽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빛일수록 어두운 빛이 반사가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아, 광택은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온화한 느낌, 너무 반짝반짝거리지 않고 온화한 느낌을 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모방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크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실크는 이제 피브로인하고 세리신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브로인이 그냥 옷 만들어 입는 용도 외에 유용한 특성이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어떤 유용한 특성이 있냐면 생체 적합성 또는 혈액 적합성이 우수하다. 다시 말해서 혈액 피하고 이 실크하고 가까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은 외부에서 다른 어떤 그런 소재가 들어왔을 때 아, 저건 내 몸이 아니야 하고 이물 반응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너는 나하고 다른 애야. 그러니까 걔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실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아, 쟤는 우리하고 비슷한 애야, 친한 애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 친화성이 우수하다. 세포가 여기서 잘 자라요. 세포도 마찬가지고 세포가 자라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장기가 되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아파서 장기가 망가졌을 때 인공 장기를 만들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세포부터 키워서 조직하고 장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세포를 키우려면 세포가 그 물질에 잘 자라야 돼요. 근데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은데 피브로인 같은 경우는 세포가 잘 자란다는 거죠. 생분해성이 좋다. 잘 분해가 돼서 나중에 쓰레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상처를 잘 아물게 만든다. 인체에서 염증 반응도 잘 안 일어난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세리신은 피부에 대한 친화성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역시 생분해성이 있고 상처 치유 효능이 좋고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어요. 화장품으로 굉장히 유리한 특성이겠죠. 또 보습 능력이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리신은 친수성 아미노산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하고 친해요. 그래서 물에 잘 녹기도 하고. 그래서 보습 능력이 좋은데 화장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이 보습 능력이죠. 근데 이제 이런 피브로인하고 세리신하고 이런 좋은 특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옷 형태로 그냥 얘네들 의료용이나 또 화장품을 쓸 수 없어요. 얘를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때로는 필름으로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겔로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부직포로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거를 재생이라고 그래요. 여기 재자는 다시 그런 뜻이고 생은 만든다. 다시 태어나게 만들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섬유 형태로 돼 있는 거를 다 녹여가지고 다른 형태로 만드는 것. 그거를 바로 재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정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리신 먼저 제거하고요. 걔를 용해제를 이용해서 용해를 해요. 그러면 용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실크가 더 이상 고체가 아니고. 그 다음에 투석을 하면서 용해제를 제거하고요. 걔를 건조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물을 날려보내게 되면 보는 것처럼 분말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한 가지 예고요. 그 다음에 세리신은 누에고치로부터 고온고압에서 물로 처리하게 되면 세리신을 추출할 수 있어요. 또는 가성소다 용액을 이용하면은 가성소다 용액이 아니라 비누나 소다를 이용하게 되면은 세리신을 제거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피브로인하고 세리신을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성형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노웹. 요건 이제 전기방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나노웹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름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스펀지도 만들 수 있고요. 겔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직포 형태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다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얘네를 화장품이나 의료용이나 또 전자소재나 이런 쪽으로 응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성형을 해요. 어떻게 성형하면은 화장품이나 의료용 쪽으로 더 잘 응용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물성을 갖게 만들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다양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이제 의료용으로 소재로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거는 또 이제 의사분들이 할 거고
또 전자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 화장품 회사에서 이제 만들겠죠. 그러니까 저 혼자 이제 이런 실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저 혼자 어차피 다 못해요. 그러니까 관련된 연구자들하고 코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나는 실크를 잘 알고 당신은 화장품을 잘 아니까 우리 만나서 같이 연구를 해서 화장품으로 응용해 보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크 나노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다양한 분자량을 사용을 하고 농도를 달리해 가지고 전기 방사에서 만들어 봤더니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섬유 직경이 점점 커져요. 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섬유 직경이 커지죠. 그래서 분자량하고 농도하고 다르게 만드니까 만들어지는 섬유의 직경이 다르네.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기계적 물성, 강도나 신도 이런 거 측정해 보면 또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연구를 하냐면 나중에 얘를 의료용 소재로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창상 피복제를 쓴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성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세포가 잘 자라. 근데 강도가 너무 약해. 그래 버리면은 쓸 수가 없어요. 강도까지는 좋은데 너무 수분을 흡수를 못해. 그럼 또 못 써요. 의료용 소재로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다양한 물성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물성에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르게 만들면 물성이 다양하게 조절될 수 있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우리가 축적하고 있으면 나중에 강도가 이거는 강도를 높여야 된다. 세포가 더 잘 자라게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생분해가 더 잘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중요한 거죠. 실제로 이제 세리신 필름 저희가 만들었던 연구에서도요. 세리신 필름 만들 수 있는데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 만들어도 뭐가 문제냐면 얘가 조금 약해요. 부러지기가 쉬워요. 쉽게 부러져서 실제로 응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하고 신도를 조금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을 용매로 해서 만든 것보다 포름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용매를 이용해 가지고 필름을 만들었더니 굉장히 물성이 증가한다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특허도 내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물로 만든 건데 물로 만든 거에 비해서 포름산을 만들었더니 강도가 2배로 증가한 거예요. 신도는 늘어나는 성질인데요. 신도도 2배로 증가한 거예요. 강도하고 신도가 2배로 동시에 증가하면서 워크오버 럽처라고 해서 이 파단될 때 이게 끊어질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드느냐 요거 나타내는 건데 한 4배, 5배 정도 증가해요. 그래서 굉장히 물성이 증가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명해서 특허도 냈었고요. 최근에는 저희 연구실에서 천연실크 부직포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해갖고 누에고치로부터 하나하나의 필라멘트를 감습니다. 감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뿌린 다음에 얘를 열을 줘가면서 압착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리신이 접착 능력이 있어서 세리신의 힘에 의해서 요 필라멘트들이 하나하나 다 다닥다닥 붙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직포를 만들 수 있게 돼가지고요. 얘가 종이 못지않게 딱딱하고 굉장히 단단한 그런 특성에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실크는 굉장히 다양한 품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에는 다양한 품종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도 다양한 인종이 있죠. 피부 색깔이 까만 사람, 그 다음에 하얀 사람, 우리 뭐 아시아 계통인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품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누에가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품종이 있는데 어떤 품종은 만든 고치도 하얀색이에요. 근데 어떤 고치는 이렇게 노란색, 황금 색깔을 내요. 그리고 또 이 품종은 특이하게도 암컷이 만들면은 노란색, 수컷이 만들게 되면은 흰색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우리가 얻은 부직포를 보면 흰색도 만들 수 있고 황금 색깔 부직포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물론 황금 색깔 좋아하긴 하는데 황금 색깔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 하나 있죠. 중국 사람들. 그래서 중국 사람들 황금 색깔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마스크 팩을 만든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흰색보다는
황금색을 써주면 좀 더 고급 어떤 마스크팩으로 우리가 팔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하게 부직포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접착제에 해당하는 세리신의 함량을 컨트롤하게 되면, 조절하게 되면 강도도 굉장히 증가하게 만들 수 있고 반대로 신도는 감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강도가 문제가 된다 또는 신도가 문제가 된다, 이런 특성에 따라서 강도가 부족하면 세리신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넣어서 부직포를 만들자. 신도가 좀 많이 늘어나야 된다, 신도가 커야 된다, 그러면 세리신을 좀 적게 넣어서 부직포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양한 물성을 만들 줄 아는 그런 방법을 알면 응용에 따라서, 응용 분야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라서티라고 해서 공급률도 컨트롤할 수 있고, 두께도 세리신 함량에 따라서 좀 두꺼운 것도 만들 수 있고, 또 좀 얇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성형을 했어요. 성형을 한 걸 가지고 이제 첨단 소재 쪽으로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해보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접근한 게 바로 의료용 소재로 접근했어요. 왜냐하면 실크가 워낙 생체 적합성이 아까 좋다고 그랬죠. 근데 의료용으로 이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게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연구했던 게 조직공학용 지지체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방사해 가지고 이런 웹을 만들어서요, 웹 가지고 세포를 키워본 거죠. 세포를 키워보니까 세포가 안에서 잘 자라요. 그래서 조직공학용 지지체라 하면 먼저 지지체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세포를 하나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키워요. 세포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생분해성을 띠기니까 실크는 나중에 분해돼서 사라지고 점점 세포는 점점 커져서 세포에서 조직이 이루어집니다. 조직이 또 모여서 장기가 되고요. 그래서 조직공학용 지지체로 최종적으로 인공장기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포부인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연구용으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크가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거. 그 다음에 인공신경 도관, 이쪽으로도 연구가 됐는데 우리가 신경이 끊어지게 되면요, 가만히 놔둬도 어느 정도 이게 연결은 되지만 이걸 잘 문제없이 잘 연결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신경하고 신경을 이어주는 이런 원통형의 도관을 사용하게 되면은 신경이 훨씬 더 쉽게 잘 이어진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도 연구를 해봤더니 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상용화 됐던 예인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실크를 이용해서 인공 고막 제품이 나왔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뉴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품 같은 것도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실크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인공 고막은 종이 가지고 많이 썼대요. 그러니까 종이를 고막이 파열됐을 때 종이를 넣어가지고 나중에 종이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고막이 재생될 때까지. 근데 실크를 쓰면 뭐가 좋냐면 종이는 굉장히 불투명한데 실크는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막이 잘 아물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 또 이제 실크가 생체 적합성이 좋으니까 또 고막도 잘 아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고막이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치과용 차폐막. 치과용 차폐막이라고 하면 뭐냐면 임플란트 할 때 그 치조골이 굉장히 조금 약한 분들, 그러니까 뼈가 조금 약한 분들은 이 뼈를 이제 키워야 되는데, 그때 이제 뼈를 잘 자랄 수 있도록 다른 세포들이 자라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어떤 그런 차폐막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치과용 차폐막 쪽으로 이 누에고치를 이용했더니 아주 성능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잇몸뼈 형성도 잘 되고 강도도 좋고 염증 반응이 없어가지고 외국 제품보다 성능은 우수한데 가격은 더 싸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얼마나 비싸냐면 아주 요만한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외국 제품은 30만 원 이렇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요만큼을 가지고 우리가 입는 그런 실크를 생각하면 이게 뭐 몇백 원밖에 안 될 거거든요. 몇백 원, 많이 해도 1,000원. 근데 요 몇백 원 또는 1,000원짜리가 잘 개발하면 몇십만 원짜리로 둔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용 쪽으로 제품을 개발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분해성 봉합사도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원래 실크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봉합사. 우리가 외과 수술할 때 실크 많이 쓰는 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생분해성 봉합사는 뭐냐면 외과용 수술할 때는 그냥 실크를 지금도 과거에도 써도 되는데 실제로 안에 있는, 그러니까 배를 가르고 안에 있는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그 장기를 꼬맸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그런 피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꼬매놓고 나중에 실을 풀면 되는데 안에 있는 장기를 꼬맨 거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건 다시 개복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좀 환자한테 안 좋죠. 그러니까 생분해성 봉합사를 그때 쓰는 거죠. 자연 몸 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봉합되는 데 도와주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녹아서 없어지는. 근데 실크 같은 경우 원래 생분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필름으로 만들었을 때, 피브로인 상태에서 필름으로 만들었을 때 생분해성을 갖는 거고, 실 상태는 굉장히 강해서 언젠가 생분해 되긴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생분해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적당한 처리를 하니까 체내에서 쉽게 생분해가 되는 그런 봉합사를 개발해서요. 그쪽으로도 이제 의료용 소재로서 개발을 또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뼈 고정판, 고정 나사, 고정 클립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인공 뼈 고정판도 개발했어요. 그래서 뼈를 고정하기 위해서 금속 고정판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걸 다시 제거해야 되는, 그러니까 수술 한번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크 같은 경우는 생분해가 되기 때문에 제거 수술이 필요 없고 고정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쓰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크를 이용해서 화장품 소재로도 많이 응용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국내에 있는 업체 건데요. 마스크팩 그리고 여러 가지 크림도 좀 나와 있고요. 이 업체는 이제 제가 미국에 갔다가 우연히 이제 발견한 업체인데 세리신만 가지고 이제 응용해서 화장품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바디크림부터 해서 젤, 크림,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 세리신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하면 그냥 이거를 옷으로 입는 것보다 아주 조그마한 성분 넣어도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실크를 가지고 광전소자 쪽으로도 이제 응용이 가능한데 제가 한 건 아닌데 제 연구실에서 이제 부직포를 만들어서 제 공동 연구팀한테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공동 연구팀에서는 이 부직포가 굉장히 플렉서블하다. 굉장히 유연하고 가늘고 해서 나중에 텍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할 때 유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직포를 좀 제공했더니 부직포에다가 이제 CNT 잉크라고 해서 카본 나노튜브죠. 카본 나노튜브 잉크를 이렇게 바른 거예요. 카본 나노튜브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잘 흐르니까요. 이렇게 이제 만든 다음에 전압하고 전류 간의 관계를 보니까 비례 관계를 잘 나오고요. 보는 것처럼 이렇게 휘어져요. 휘어지는데 얘를 휘었다가 폈다 휘었다 폈다를 1000번 하는 동안 이 수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 전자 신호가 유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걸 사이즈를 어떻게 크게 만드냐 작게 만드냐 관계없이 일정한 그런 수치를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LED를 이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구부렸을 때도 폈을 때도 잘 전기가 흘러서 LED 등에 불이 들어오더라.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어서 실크를 잘 이용하면 이런 전자소재 또는 광전소자로도 응용이 가능하겠구나. 또는 스마트 텍스타일 쪽으로도 응용이 가능하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된 것이죠. 예, 조금 이제 지금 보니까 시간이 8시 조금 약간 넘어서 이제 거의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마치면서 이제 좀 여러분들께 좀 하고 싶은 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천연 소재의 실크는 대표적인 어떤 변화의 어떤 과학기술의 어떤 예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실크를 그냥 우리가 옛날에는 옷으로 잘 만들어서 돈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았었어요, 한때는. 근데 시대가 바뀌니까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니까 더 이상 이게 실크를 옷으로 만들어 입어서는 더 이상 비전이 없게 된 거죠.
거기서 우리가 포기했더라면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누에도 기르지 않았을 것이고 실크를 연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거 포기하지 않고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맞게 부가가치도 우리가 올리고 실크가 갖고 있는 새로운 특성을 없는지 관심도 갖고 그런 연구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시대 상황에 어떤 맞게 새로운 어떤 그런 기술을 개발한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류의 수명이 점점 증가하죠. 근데 뭐 100살까지 산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연세가 드시면 100살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100살까지 그냥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사는 건 중요하지 않다. 건강 장수에 대한 욕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내가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바이오 소재에 대한 중요성 점점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발명하고 과학기술 발전은 혼자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그냥 혼자 사는 건 뻔한 연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연구자들하고 협력을 해서 융합 연구를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어줄 수 있다. 실크 같은 경우도 저는 많은 연구를 했지만 저는 사실은 뭐 동물 실험 해본 적도 없고 의료용 쪽으로는 지식이 굉장히 부족해요. 화장품도 제가 직접 만들어 본 적도 없고요. 전자 소재도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실크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아요. 그렇다면 제가 모든 걸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실크에만 집중할게. 화장품 잘하는 사람 나와. 우리 같이 만나서 작품을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융합 연구를 잘하면 또 새로운 발명품들, 좋은 제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국도 나가서 이제 살아보기도 하고 보면요. 외국에는 부러운 게 참 자원들이 많아요. 석유 팔아서 또는 광물 팔아서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 보면은 참 부러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죠. 우리나라 갖고 있는 거에 가장 큰 자원은 인적 자원인 것 같아요. 사람이 우리는 강하다. 그래서 인적 자원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일한 자원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을 개발을 통해서 좀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 그런 연구에 관련된 거, 과학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고 더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하여금 좀 과학기술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당부 말씀 좀 드리면서 좀 길었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강연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셨으면 손 들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셨을까요? 네, 이 친구 먼저. 누구에 따라서 시기나 특성이 다르다는데 누구의 몸에서 다른 기형 같은 게 작동한 거냐면 누구의 종류에 따라서 무엇이 다른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뇌에 있는 유전자들이 조금 차이가 나요. 유전자들이 차이가 나서 실질적으로는 그 색소들이 아까 실크가 피브로인하고 세리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세리신에 색소들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다른 색깔을 띠게 되는 거고요. 그 색깔과 관련된 유전자들을 다른 유전자들이 있어서 그런 색깔이 띠는 그런 고치들을 만드는 겁니다. 어린 학생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줬습니다. 지금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학과에서는 이런 공부를 좀 할 수가 있고 우리 친구들이 왔을 때 이런 미래가 있다.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이제 말미 안 그랬는데 여기 오면서 우리 고등학생들 온다고 듣고서 또 학과 좀 자랑도 좀 하고 좀 설명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과하고 유사한 학과가 서울대하고 경북대 전국에서 딱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섬유 또는 바이오 소재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 같으면 합성 섬유나 합성 부분자 같은 것들을 많이 썼죠. 그것이 훨씬 물성도 좋고 값싸기 때문에 많이 써오고 있는데 점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쓰레기 문제, 폐기 문제가 점점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 점점 이제 천연 섬유, 천연 고분자, 바이오 소재에 대해서 점점 더 관심이 커지고 있거든요. 저희 학과에서는 이제 교수님들이 천연 고분자 또는 바이오 섬유 쪽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학과를 선택할 때 또는 여러분들 나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는 당장 좋은 직업보다는 이게 흐름이 점점 이 산업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지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지금은 별로지만 앞으로 점점 더 관심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분야인지 아니면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좀 덜 중요해질 분야인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점점 앞으로 더 중요해졌으면 중요해졌지 약해질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좀 관심 갖고 저희 학과에 좀 나중에 좀 더 지원도 좀 해주시고 와서 좀 공부도 좀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강연이랑 질의응답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22일 이 시간에도 또 강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엔 과학과 더 가까워지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